1급 개껌이에요. 1급 따시고 휴지통에 버리세요. 많은 대학생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분들까지 한능검 1급을 미리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한능검을 정말로 필요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능검이 필요한 곳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한능검을 준비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한능검이 필수인 곳이 아니라면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한국사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우리나라 역사에 관해서 더 이해를 넓히고 싶은 목적이다, 내재적인 목적이다 라고 하신다면 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능검 1급 비밀.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학생 때부터 한국사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역사책도 교과서 외에 다른 책들도 많이 본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한능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도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저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구석기, 역사, 신석기 시대에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무수히 많이 공부를 해왔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나선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나이가 올라갈수록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따라간다라는 게 바로 나선형 공부법인데요. 대한제국 부분은 제가 고등학생 때도 좀 놓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꾸로 공부를 한다면 더 암기를 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할 때 인강을 병행을 했는데요. 사실 고등학생 때 입시를 준비할 때는 최태성 선생님 EBS 강의를 들었었고 한능검을 준비하면서는 지금 공단기에 계신 강민성 교수님의 한국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민성 교수님께서 굉장히 한국사를 설명을 해주실 때 감정이입이 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막 분노에 차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이론을 배우는데도 되게 몰입하면서 빠져들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강민성 교수님의 인강을 추천합니다. 인강을 들은 후에 배운 이론을 한 권으로 단권화해서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표나 아니면 지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연도순으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했는데요. 자, 그래서 노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앞에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라는 그 문구로 시작을 했고요. 저만의 방법은 좀 코넬식 공부법을 활용을 했어요. 옆에는 중분류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의 중분류들을 써놓고 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연도나 개념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진짜 중요하게 좀 알아야 할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좀 부정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두 번째로 중요하다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나중에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할 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한국사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모든 기간을 다 외워야 하고 단기간에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넬식 공부법에도 활용이 되는데 이 밑에는 제가 이 단원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흥선대원군 시대에서는 왜 대원군이 섭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대원군의 이 당시 신분은 무엇이었을까? 또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당시 굉장한 실험이었겠지만 현 시대에 볼 때는 경복궁이 남아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 근데 유물이 보존된 것이니 하는 저의 어떤 감정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적어보면서 좀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제국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거꾸로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궁금한 것들을 지금도 보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했었구나 라는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제너럴 셔모노 선교사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순수 선교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의도지? 막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또 우리나라 개항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 뭔가 우리나라의 미련함을 좀 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저만의 생각,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아무튼 저만의 그런 생각들. 이때는 참 제가 답답했나 봐요. 대한제국 시대를 배울 때는 답답하다, 이 외세의 길을 내어주고 있는 조선이야, 막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뭐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스캔을 해서 좀 나눠주고 싶기도 한데 글씨체가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개념을 학습을 하고, 또 저는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취준도 또 준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땄던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다 대여섯 개 정도를 한꺼번에 땄는데,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 다니면서 통학할 때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학습을 했었고요. 내가 진짜 모르겠는 개념들을 여기서 찾아서 좀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에서 당연하겠지만 기출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이 개념 학습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계속 보면서 1급부터 계속 보면서 내가 어떤 개념들을 모르고 있나를 체크를 했었고, 기출문제는 진짜 지금까지 나왔던 거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다 풀었고,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좀 생각을 했던 게 1급에서는 진짜 헷갈리는 문제가 두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풀었을 때 헷갈리던 게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냥 세부적인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합한 시기의 연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두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스토리텔링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1등급은 정말 쉽게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내가 1급을 맞기 위해서 정해진 점수 이상만 받는다라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응시하신다면 모두 다 1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이나 그런 이미지들을 좀 아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이미지들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한능검 1급을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